현대 기아차 합산 7%입니다. 그 전기차 시장 점유율 높고요, 미국에서. 1등부터 5등까지 차종 모두 다 국내 배터리가 들어간다. 코스닥 글로벌, 그 다음에 그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 이 두 가지가 수급적으로 굉장히 2차전지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 전체 2차전지 수출액은 좋았습니다. 전년 대비 16% 늘었고요. 전월 대비로도 15% 늘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자동차 과연 어떤 브랜드의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팔렸는지 네네. 이게 또 결국 그 회사와 그 뭐라죠 납품하고 네네, 있는 합작. 2차전지주 네, 맞습니다. 네. 이쪽에 또 실적과 연결이 네네. 되니까 네. 미국 시장 네네. 어떤 차들이 많이 팔렸는지 전기차 한번 좀 네네. 상황을 볼까요? 네, 완성차 판매 현황을 보면 그 완성차 판매와 연동되는 합작하는 배터리 회사의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배터리 회사의 시장 침투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 배터리 회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배터리 회사에 딸린 양극재 업체들, 음극재 업체들, 분리막 동방업체, 장비 업체들이 다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하고 유럽 시장만 보자. 근데 미국 시장을 봤더니 모델 Y랑 모델 3가 잘 팔렸고요. 특징적인 게 와, 아이오닉이 상당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그 다음에 EV6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스탱. 예. 그리고 예. 모델 X. 네,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테슬라가 점유율이 60% 밑으로 내려왔다가 62%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현대 기아차 합산 7%입니다. 굉장히 그 전기차 시장 점유율 높고요, 미국에서. 폭스바겐이 원래 5%대에서 지금 3%대까지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포드가 4%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LG 엔솔, 가장 압도적으로 테슬라는 LG 엔솔, 파나소닉, 그 다음에 CATL 세 군데서 배터리를 받고 있죠, 그죠? 현대기아는 SK온하고 CATL. 아, 근데 이 그 아이오닉의 저 판매 증가 물론 6월달 한 10% 정도 증가했습니다만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보조금에서 지금 제외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 감안하면은 그래도 되게 선방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선방한 거죠. 지금 요 데이터에는 보조금 제외된 게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떨어진 부분을 현대 기아차가 지금 인센티브로 메꾸고 있는 심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현대 기아차 차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드. 네. 포드는 SK온하고 LG 엔솔 둘 다 들어가죠. 그죠? 폭스바겐은 삼성 SDI랑 LG 엔솔. 그래서 지금 LG 엔솔, SK온, 삼성 SDI 지금 모두 지금 이 상위 1등인 테슬라부터 2등 현대기아, 3등 포드, 4등 폭스바겐 이 혜택을 다 누리고 있다. 르노만 지금 르노, 닛산만 지금 국내 배터리가 안 들어갑니다. 굉장히 지금 미국 시장에서 침투율로 65%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상위 1등부터 한국 배터리가 5등까지 들어가는 거에 전부 다 들어가니까. 근데 이 지금 방금 전에 그 6월 데이터가 나왔는데 아이오닉 같은 경우가 10%더 증가했고 6월 판매량이 그다음 코나 EV가 239%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실적이에요. 보조금 없이. 현대 기아차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 글로벌 그 소위 말하는 브랜드력으로 미국에서 한 3위권 정도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네, 반가운 얘기고요. 자,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유럽 데이터인데요. 역시 유럽도 모델 Y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2등이 모델 3입니다. 네, 뭐 미국 데이터랑 별 차이가 없죠. 테슬라가 18%까지 올라왔고요. 현대 기아 합산 8%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이 폭스바겐이죠. 그죠? 2등 폭스바겐, 2등 현대기아 합쳐서 3등. 그 다음에 4등이 푸조하고 르노입니다. 푸조하고 르노. 르노만 저희가 안 들어가고요. 푸조 일단 차종별로 보시면 모델 3, 모델 Y 테슬라고요. 이 500 일렉트릭 이거 궁금하시죠? 이게 아주 소형 경차거든요. 요게 피아트
피아트 겁니다. 피아트가 어디죠? 스텔란티스로 완전 합병됐죠. 피아트, 푸조, 시트로엥 다 스텔란티스 그룹입니다. 스텔란티스면 삼성 SDI.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삼성 SDI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피아트 500, 제가 알기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피아트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네. 삼성 SDI 그 들어가는 차종 중에 BMW 차세대 모델, 피아트 500, 그다음에 그 리비안 트럭, 네, 픽업 트럭 이런 게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예. 피아트가 지금 3등입니다. 3등. 예, 피아트 500. 예. 4등이 니로고요. 니로 아이오닉이 예. 코나 그죠? 조에는 이거 르노 거고요. 그죠? 예. 1등부터 5등까지 차종 모두 다 국내 배터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어서 유럽도 한국 배터리가 장악을 하고 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북미하고 유럽에서 완성 차종이 이런 차종이 잘 팔리는구나. 그래서 테슬라 저희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점유율을 현대, 기아나 폭스바겐이나 포드 지금 5월달 데이터의 특징 경우는 GM이 지금 없거든요. GM이나 이런 회사가 점유율을 뺏으면 뺏을수록 오히려 국내 배터리 업체는 수혜가 더 많이 갈 거라 보고 있고요. 추세는 물론 5월달에 그 테슬라가 가격을 급격하게 낮추면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다시 올라갔지만 이게 계속 연말까지 계속 유지되기는 저는 좀 어려울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차가 나오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항하는 저가형 신차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테슬라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면 떨어질 거라고 보지 여기서 이렇게 막 60%대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라 보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현대기아, 폭스바겐, 푸조 요런 그 BMW까지 요 그 테슬라 비테슬라 쪽에서 시장 침투율이 계속 빠르게 올라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이건 굉장히 좀 수급적으로 좋은 이슈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미 상장이 됐죠. 6월 29일 날 타이거 코스닥 글로벌 ETF가 나왔습니다. ETF. 그리고 삼성 똑같이 코덱스 코스닥 글로벌 ETF 상장했습니다. 이건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이게 왜 뭐냐?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반도체, 콘텐츠, 바이오, 코스닥 우량기업 150 투자하는데 여기 보면 1등이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그죠? 비중 20%. LNF 비중 11%. PNT 장비 회사죠? 비중 2%. 예. 요 코덱스 코스닥 글로벌 ETF 구성 자산을 가져온 거고요. 타이거 코스닥 글로벌 ETF도 요 구성이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는 코덱스가 훨씬 수수료가 더 저렴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투자를 할 수 있고 당연히 코덱스 코스닥 글로벌 타이거 코스닥 글로벌 ETF가 나왔다는 얘기는 다른 자산운용사에서 충분히 이 글로벌 이 소위 말한 상위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 중에 글로벌 상위 50개 기업을 모티브로 요 ETF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 당연히 에코프로비엠, LNF, PNT 요 회사가 수급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 한 33%의 네.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네. 그 가운데서 1위, 3위로 20%, 11%, 네. 높은 비중 30%, 네, 맞습니다. 31%. 네. 네. 저기가 이제 인기를 끌수록 그 ETF에서는 계속 종목을 사야 되니까. 계속 종목을 사야 되니까 수급이 계속 안정적으로 들어올 거라 보고 있고요. 여기 지금 안 가져왔는데 이제 미래에셋에서 7월 달에 2차 전지 소재 ETF가 나오면 거기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세 종목이 포트의 거의 50% 이상이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쪽은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 기관의 패시브 이 ETF 추종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굉장히 제일 좋은 상황이라고 보겠고 역시나 말씀드렸듯이 수익률 현황에서도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 수급이 좋으니까 덜 빠지더라고요. 확실히 지수 대비 강해요. 2차 전지 다 빠질 때 2주 동안 2차 전지 계속 부진했는데 유일하게 양극재 중에 안 빠진 데가 에코프로비엠이 좀 덜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적인 거는 계속 체크를 해보자. 근데 큰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ETF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지금 미래에셋에서만 이렇게 2차 전지 관련된 수급 들어온 게 두 가지가 지금 코스닥 글로벌 그다음에 그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ETF 이 두 가지가
수급적으로 굉장히 2차 전지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테슬라 관련돼서 슈퍼차저는 그때 말씀드렸고, 이 테슬라 이 세미 전기 트럭 올해 말에 양산된다고 했는데 이게 또 배터리 공급 문제 때문에 지금 양산 시점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 얘기하는 네, 거죠? 사이버 트럭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테슬라 관련돼서는 계속 좀 이건 좀 부정적인 좀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아, 이거 쉽지가 않네요, 저거. 그래서 뭐 굉장히 이 픽업 트럭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계속 이게 양산 시점이 연기된다는 거. 그럼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북미에서 SK온이 하고 있는 F150 라이트닝 그 굉장히 더 반사수혜로 엄청나게 잘 팔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중국 쪽이에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국 그 CATL을 예상을 하는데 이 공급 문제가 생겼다는 거 보니까 LG 엔솔도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저게 아무래도 힘이 좀 그 출력이 폭발적이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거기에서 대용량을 힘이 딸리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합리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보니까 뭐 LG 엔솔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네, 그 판매량 관련돼서 아까 모두에 말씀 주셨듯이 가격 전략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분기 최고 판매량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중국 내에서는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내에서는 아까 월별로는 잘 나오긴 했지만 그게 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24년 말까지 양산 불가능하다고 했고 애리조나에서 배터리 저장 관련된 프로젝트, 요것도 테슬라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 배터리 공급량의 25%를 요 프로젝트로 담당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네, 메리바라 GM CEO죠. 네, 메리바라 GM CEO가 전기차 판매량 테슬라 따라잡을 거라고 발표했고요. 2030년에 이제 드디어 전기차가 50%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총회에서 순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미국 1위 유지 목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얼티움 셀을 강조했습니다. 메리바라 이제 GM CEO가 판매량 테슬라 따라잡을 것이라고 발표했고 2030년에 드디어 이제 절반 50% 전기차로 다 채우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GM 같은 경우는 막역하게 지금 LG 엔솔이 가장 물량이 많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네, LG 엔솔하고 삼성 SDI 물량이 있는데 LG 엔솔하고 삼성 SDI는 GM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면 할수록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GM도 전기차로 순수 전기차 BEV로 미국에서 1등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GM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면 할수록 LG 엔솔하고 삼성 SDI의 출하량은 계속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얼티엄 셀 공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얼티엄 그 합작 공장 관련해 가지고 포스코하고 GM 합작이 2단계 드디어 증설에 돌입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전구체 공장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구체는 계속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2026년에 완공돼서 얼티엄 셀즈로 전구체를 납품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는 또 SK랑 협력해가지고 차세대 배터리 소재 리튬 메탈 음극재를 공동 개발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폭스바겐도 배터리 소재 중국 의존도 50%까지 낮추겠다. 완성차 업체별로 계속 중국 의존도 낮추겠다는 건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폭스바겐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스텔란티스도 그 얘기를 했고요. 원자재 확보 위해서 캐나다랑 인도네시아 정부 광산업체랑 회동하겠다고 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지금 캐나다랑 인도네시아 그 광산업체 회동한 거에 대한 내용이 또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전기차 아이디버즈 공개했죠. 이게 85kW시 이게 미국하고 유럽 시장에 그래서 폭스바겐 아이디 요게 잘 팔려야 됩니다. 여기에도 국내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SK 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폭스바겐도 계속 이제 그 신차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SK온하고 포드하고 합작 법인이 미국 에너지부에서 92억 달러 미국 국공채 금리 3.6% 정도 수준으로 정책 자금 지원 받겠다고 했고요. 요게 어디에 쓰이냐? 블루오벌 SK, 포드하고 SK 합작 공장 계속 그 확장하는데 3개의 공장 건설하는데 사용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그 비용 절감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드가 북미에서 1000명 이상 해고하고 내연기관차나 이 소프트웨어 포함해서 이 전동화 쪽으로 계속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소프트웨어 전동화 이 관련돼서는 계속 투자가 늘어나고 그쪽으로는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스텔란티스도 충전 에너지 사업부 신설해가지고 자체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유럽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요 3천만 원대 보급형 전기차 시트로행 C3 요게 1회 충전 시 300km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계속 그 BYD의 그 저가 차량 있잖아, 송 미니, 예, 그거에 대항하는 아주 아까 그 피아트에서 만든 E500 이것도 아주 미니 소형 경차거든요. 미니 소형 경차들이 엄청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회 충전 시 300km 원래 이런 소형 경차들이 1회 충전 시 200km대였는데 지금 300km까지 늘어났고 그래서 이 소형 경차 시장도 지금 1000만 원대래. 이게 1200만 원, 1300만 원대인데 요런 그 저가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우리가 충분히 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게 판매량이 계속 북미나 유럽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일본에서 이제 도요타가 1200억 정부에서 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에 지원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도요타는 27년에는 전고체 배터리 탑재 투입 계획을 밝혔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는 역시나 그 덴드라이트를 포함해서 11가지 기술적 그 난제를 한 6개에서 7개 정도만 해결되고 4개 정도가 아직 남아있는 거로 보여서 이게 지금 투입 계획이니까 이것도 충분히 여기서 또 2, 3년 연장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생각보다는 양산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도요타도 2025년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하는데 21억 달러 추가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혼다랑 도요타 일본 업체가 이제 뒤늦게 미국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늘리면서 계속 지금 혼다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랑 그 SK온이랑 지금 협약을 맺고 있죠. 지금 도요타는 아직 발표가 아직 안 나고 있는데 도요타는 LG엔솔 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 전체 2차전지 수출액은 좋았습니다. 전년 대비 16% 늘었고요. 전월 대비로도 15% 늘었어요. 2차전지 전체 수출액입니다. 그 중에 리튬이온 전지가 전년 대비 21% 늘었고 전월 대비로도 21% 늘어서 6월달 수출 데이터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고 5월달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5월달 한 자릿수 때 비해서 지금 두 자릿수 20% 넘게 지금 증가했다는 수출액, 특히 리튬이온 전지가 전년 대비로든 전월 대비로든 모두 20% 증가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광물 이야기를 해보죠. 뭐 양극재가 됐든 뭐 어쨌건 간에 핵심 광물, 여기에 그 단가,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익이 왔다 갔다 하고 네. 앞으로의 전망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또 지금 자국 그 뭐라 그러죠? 자원의 국유화, 네네. 이게 네. 또 세계 글로벌리 그 자원 국가들의 어떤 스탠스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될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 몽골이 뭐 3자 협의체를 출범시켰다고요? 네네네. 생각보다 이 몽골이 자원이 많이 확보한 국가를 알고 있고요. 지금 금량이 몽골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광산 개발을. 그래서 한국, 미국, 몽골 이 핵심 광물 3자 협의체 출범했다는 건 그만큼 말씀 주신 대로 광물을 계속 국유화하려고 하고 뭐 일종의 자원 민족주의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에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광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하겠다. 한국, 미국, 몽골을 해가지고 이런 건 지금 발빠르게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정부에서 초반에 광물 자원 지도 만들겠다고 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또 광물 자원 협회, 광물 자원 협의체, 정부에서 이 몽골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광물 자원 협의체 또 만들어서 이 히토류 포함해서 이 광물 자원 대비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 핵심 광물, 2차전지 관련된 핵심 광물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지원책이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 민간이랑 합작해서 하는 형태로 아마 이 광물에 대한 대비를 잘 할 것이다. 그런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이 광물에 대한 그 국유화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나 에코프로 그룹도 발빠르게 계속 LG그룹 포함해서 광산을 직접 사오거나 광산에 관련된 조인트 벤처를 맺거나 광산을 갖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사거나 그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이지만 뭐 부정적인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